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양력은 사라집니다. 무슨 짓을 하도 우리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는 잠재적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잠재적 핵 보유입니다. 자,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핵이 있는데 핵무기 실상과 개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지금 북한이 뭐 핵탄두가 뭐 10개다, 50개다, 100개다 그러죠? 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몇 개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 너 차 살 거니? 그러면 살 거야. 이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차가 있잖아요. 경차, 중차, 전기차, 벤츠, 네. 예? 아니면 포르쉐 다 있잖아요. 람보르기니도 있고. 네. 어느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너 차 있니? 세 대 있어. 그 무슨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핵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탄이 있고 융합탄이 있거든요. 네. 원자탄, 수소탄 그러죠? 사실은 엄밀한 용어는 아니고요. 자, 이게 핵이면 이게 U235, P239,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를 땅 때리면 이게 분열을 해요, 이렇게. 네. 그럼 분열을 하면 그때 열과 에너지가 발생.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탄입니다. 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U235, 우라늄을 농축한 거.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P239, 플루토늄 탄이거든요. 네. 리틀보이, 팬맨. 우라늄 235는 자연계의 광석에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거 분열 안 해요. 이거를 모아서, 그럼 이제 그 0.7% 이렇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농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리치먼트. 이걸 5%까지 농축을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있는 연료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걸 95%까지 농축을 하면 이게 이제 무기급 핵물질이에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 HEU입니다. 그리고 요 농축한 다음에 우라늄은 그 연료봉을 발전소에 원자력 발전소에 넣고 원자로 넣어서 네.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쓰면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쓸 수 있어요. 제철하면 이때 플루토늄 239가 나와요. 요게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팬맨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다 분열탄이에요. 그럼 수소폭탄은 뭐냐? 이건 분열했죠? 거꾸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제로 융합을 시켜요. 융합을. 그러면 이게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이중이 뭐냐면 수소인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고 양성자, 중성자. 삼중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5개죠? 그럼 이걸 강제로 융합을 시키면 이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으로 변하고 중성자 하나는 튀어나와요. 이때 이 융합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원자폭탄은 저리 가라.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인공태양 얘기하는 게 핵 융합만 이제 성공하면 인류는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분열탄 1이라면 수소폭탄은 인계점이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얼마 터뜨려본지 아세요? 이게 러시아가 했는데 5,700만 톤을 터뜨려봤어요. TNT로. 감이 안 오죠? 화약이 5,700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서울에 떨어뜨리면 서울은 없어지고 평택 범주까지 모두 사망합니다. 소련이 터뜨려봤어요. 어디서요? 북극에서. 미친놈들이죠. 짜르 본바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임계점이 없어요. 근데 원자폭탄은 킬로톤을 씁니다. 수소폭탄은 메가톤 100만 톤 다니고.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15,000톤. 근데도 즉사가 8만, 10만이에요. 나가사키가 21킬로톤이거든요. 요거는 킬로톤이 1000톤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북한의 뭐 핵무기 몇 개, 이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탄급. 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가 쓰는, 영국, 프랑스가 쓰는 건 이게 아니고 융합탄, 메가톤급을 써요. 0.5냐, 1메가냐, 2메가냐. 어쨌든 근데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긴 한 거네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최소한 2자릿수 이상은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탄두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핵물질은 있다. 많으면 3자릿수까지 만들 핵물질은 있겠다. 이 정도고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탄두 정도는 만들고 터뜨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두려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전술핵 무기 수준. 사거리 1000km 이내 정도는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을 쏠 수 있는 ICBM 기술은 현재까지는 없다. 이게 지금 정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한국에 핵을 쏠 확률은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혹시나 쏠 수 있고, 뭐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지만. 지금 푸틴이 코피 터지고 네. 70만 명 이상 죽고 다치는데 핵무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세계에서 핵무기 최고로 많거든요, 탄두수는. 한 5천 몇백 발이잖아요. 예, 5,500개 있어요. 벌침을 딱 쏘면 본인도 죽는 거 아니죠? 이거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침 쏘면은 내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벌은 자기가 죽음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 치는 분들이 벌이랑 뭐 내 새끼들하고 놀잖아요, 막 이렇게. 벌들이 알거든요.
꿀벌 치는 사람은 자기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주 비굴하고 비겁해요. 마지막까지 살려고 노력을 해요. 히틀러가 그렇게 뭐 악마 같은 짓을 했지만 마지막 베를린 벙커에 끝까지 숨었잖아요.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그리고 5살, 10살 먹은 애들 옷 입혀, 보이스카우트 옷 입혀갖고 총 주고 너 나가서 싸워. 마지막까지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오기 직전, 방과 오기 직전 자기 에바랑 자살했거든요. 독재자가 그래요. 이번에 시리아 아사드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자기 측근 다 버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꽁무니 빼고. 그럼 김정은과 푸틴의 목표는 뭘까요? 다 혼자 사는 거예요. 나만 독재체제만. 근데 김정은이 핵을 쓰고 나서 자기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죽을 거 생각하죠. 자기가 죽기 전에는 안 쓰죠. 먼저 합리적으로 무슨 목표를 해서는 절대 안 쓰죠. 그래도 한국군이 핵무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국을 100% 믿으세요, 김 작가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가는 P5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걸 핵 보유국이라고 그래요. Nuclear Weapon State.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Nuclear Capable State, Nuclear Capable Country. 이건 핵 능력 국가라고 그래요. 인정은 못 받지만 가지고 있는 어디입니까?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하면 선진국 느낌 나요? 가난한 나라 느낌 나요? 가난한 느낌 나요. 이스라엘은 빼고. 그럼 가난한 나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영국, 이태리, 캐나다, 대만, 훨씬 잘 사는 나라들, 대한민국 핵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기술적으로? 가지려면 가지겠죠. 충분히 가지죠. 네. 근데 안 가지는 이유는 뭐냐? 제재. 제재도 있지만 가지면 쓸 데도 없잖아요. 돈만 들잖아요. 자, 우리가 NPT가 있어요. 비확산 체제. 조약이. 우리 들어있어요. 북한이 그거 탈퇴했기 때문에 제재받는 거거든요. 불법적으로. 거기에는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 우리 비상상태 아니에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는데 지금. 비상상태죠. 명분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저 불량한 놈들 그러겠지만,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예의가 달라집니다. 일본 가지겠죠. 대만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란 비핵화는 물 건너가죠. 네. 이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약소국이나 중병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강대국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핵이 있으면 주한미군 필요 없겠죠? 네. 뭐로 주한미군 캠프 브리즈 저렇게 비싸게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양력은 사라집니다. 일본도 가지니까. 대만이 핵 가지면 시진핑 미치겠죠. 그걸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도 우리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 보유는 잠재적 카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잠재적 핵 보유입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핵을 3개월 만에 만든다, 6개월 만에 만든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토바이 공장이 있고 트랙터 공장이 있고 모타포트 공장이 있다. 그럼 이걸 조합하면 유사시에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오토바이 공장도 없고 트랙터 공장도 없고 모터보트 공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 차를 못 만들죠. 그렇죠. 이게 인프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사전에 구축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핵무기를 만들 때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핵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플루토늄, 그 다음에 U235, 그 다음에 이제 핵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 필요해요. 운반수단.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핵물질을 터뜨리는 기폭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239라고 해도 여기다 갖다 놓고 라이터로 지져도 안 터져요. 일반 수류탄으로 터뜨려도 같이 안 터져요. 용광로에 넣어도 안 터집니다. 이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폭발 렌즈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이게 기폭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기폭장치는 우리는 탄약 선진국이니까 다른 기폭장치를 운영하면 돼요.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미사일은 우리 선진국입니다. K방산 수출하잖아요. 미국보다 좋아요, 사실 기술이. 2가지 다 있어요. 뭐만 없냐? 핵물질만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축과 제처리가 필요하다고. 자, 원자력 발전소 돌리려면 농축이 필요하겠죠. 우리 농축 금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봉 만들면 쓰고 나면 재처리해야 되겠죠? 네. 우리 재처리 금지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미국이 못하게 해요. 왜냐? 우리가 원자력 기술 받을 때 미국한테 받았거든요. 그때 각서를 썼거든요. 네가 시킨 대로 할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 걸죠. 그게 그거거든요. 우리 기술이잖아. 아니야, 우리가 개발했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처리하면 사용 후 연료를 또 쓸 수 있잖아요. 미국만 허락하면 우린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어요. 일본은 재처리합니다. 플루토늄이 핵탄두를 수천 개 이상 만들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핵 보유국에 들어가요. 만일에 농축과 재처리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우리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고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프라잖아요. 농축을 더하면 히로시마급, 그 다음에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기폭장치, 운반수단, 농축과 재처리 인프라, 이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체 핵무장은 하기 어렵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니
농축과 제철이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미국과 협의하면 언제든 되니 그건 받아내자. 다음번 정부가 누가 되든지. 그러니까 농축과 제철에만 권한만 있으면 그때는 안심해도 됩니다. 정말 유사시면 몇 달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보다는 농축과 제철을 통해서 경제성도 향상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자. 이게 이제 제 안이고, 일부 국회에서도, 전 원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고, 일부 국회에서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포럼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있으면 트럼프가 집권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집권하면 동북아시아, 뭐 중국, 대만, 한국, 일본의 이런 안보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없다. 미국이 세계 GDP의 4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땐 여유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한 25%에서도 못 미칩니다. 아직 세죠, 25%면. 그러나 이게 아니고 내려가는 25%다. 마가 절대 안 된다. 마가, Make Great America Again은 거꾸로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다극화하고 있다. 다극화 속에서 미국이 몸부림치면서 야, 우리 좀 같이 좀 어깨동무하고 같이 좀 짐 좀 부담하자. 이게 바이든의 가치 연대인 거고, 트럼프는 야, 힘드니까 돈 내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 바이든은 화장한 미국인이고, 트럼프는 화장 안 한 것 뿐이다. 돈 내놔. 이거랑 돈 좀 줘야지. 이거랑 차이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동북아의 개념을 인도태평양. 왜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을 확장한 게 트럼프라니까요. 이유는 뭐냐? 중국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좀 내 역할 좀 네가 져라. 내가 좀 힘드니. 트럼프는 돈 좀 내놔. 이거거든요. 차이는 없다. 차이는 없고. 이 다각화하는 시대에서 제가 원하는 건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느슨한 진영 같지만 그 안에 모든 국가는 각자 도생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정확하게 각자 도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 미국이 힘들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야 됐으니까 니들도 돈 내, 트럼프. 나 예전 같지 않으니까 니들 역할 좀 분담해, 바이든.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연대 속에서 각자 도생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양쪽 모두 호혜적이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호혜적일 거다. 한쪽이 한쪽을 버릴 수가 없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찾는 현실적인, 실용주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게 제 말씀입니다. 같이 계시는 위원님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대동강TV, 김작가 TV 덕분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대동강TV는 상업이 아니고 북한 민주화, 탈북민 구조, 구호의 이 목적이 있거든요. 네. 상업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비상계엄, 아픈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상계엄의 역사, 그 아픈 비극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북이라고 하는 비상계엄의 추억을 한번 회복해 보시면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그렇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수만 명이 모여도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약탈 방화가 없는 가장 성수된 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럽 수백 명은 모여도 유리창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놀라셨겠지만 거꾸로 세계는 제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조금 뭐 놀리다가 나중엔 진짜 부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더 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 번 더 이슈가 생기면 위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조한부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